Hello ther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Giselle. Welcome to Preposition Park. 여러분을 전치사 마을로 초대합니다. Welcome to Preposition Park. Today we are meeting at the entrance. We get in the park at 10 a.m. We ride on roller coaster. We go into the haunted house. We laugh with our friends. We leave by 7 p.m. after having fun for 9 hours. 여러분, 이 소개글에서 보시다시피 전치사가 없으면 문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elcome to Preposition Park에서 to, Today we're meeting at the entrance에서 at, We get in the park에서 in, at 10 p.m.에서 at처럼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전치사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전치사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쓰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이번 기회에 전치사가 뭐고 전치사를 왜 쓰는지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치사. 우리가 영어에서는 팔품사가 있죠. 한국어에서는 구품사가 있는데요. 영어는 팔품사입니다. 영어 선생님들 굉장히 민감하세요. 구품사라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팔품사 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품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나머지는 조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생각을 해보거나 그랬을 때는 좀 개념이 잡히는데 반해서 이 전치사라는 개념과 동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말과는 좀 많이 다른 터라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전치사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왜 전치사를 어려워할까? 그리고 전치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 since, at, on, to, above, behind, near, of, under, in front of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남자가 뭘 보고 있죠 지금? 미로를 보고 있어요. 미로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전치사를 접했을 때 약간 미로 속에 있는 것 같다. 혼동스럽다. 뭐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왜 전치사를 어려워할까를 일단 이유를 살펴보고 그 원인이 나왔으면 이제 진단이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해결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국어는 약간 뭉뚱그려 말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 있어요 라는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학교에 있다. 그러면 학교에. 자, 이 에가 전치사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말의 조사인데요. 학교에 있다 라고 하면 이거를 영어로 싹 바꾸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잠깐만 애가 인인가 애신가 여기서부터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해서 말끝을 흐려요. 그래서 한국어가 뭉뚱그려서 말하는 건데 이번에는 영어를 뭉뚱그리죠. school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애신지 인인지 그래서 한국은 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특별히 세우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유 2. 왜 전치사를 한국인들은 어려워하는가? 전치사는 그냥 외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이 자꾸 우리는 한국말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인이니까. 근데 한국말을 자꾸 영어로 고지고대로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뭐가 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AI도 아니고 사전도 아닌데 그 모든 것을 고지고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즉 전치사는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해야 되냐? 전치사는 장소, 방향, 수단, 시간 등을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별로 나눠서 접근을 해가야지 한국말을 고지고대로 애가 영어로 뭐야? 라고 하면 애시야, 인이야, 온이야 이렇게 혼동이 오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약간 느끼셔야 돼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약간 느낌으로 물론 느낌대로 뭐 답을 정하고 찍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외우려고 생각을 하니까 전치사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같은 단어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bring이라든지 take, 가져오다, 가져가다.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져오든지 가져가든지 뭐 그냥 가지다 라는 표현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영어에서는 반대입니다. 가지고 오는 거랑 가지고 가는 거랑 주는 거랑 받는 거는 확실히 어떤 그 느낌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쓰임이 다르다. 자, on the bus.
그래서 어떤 때는 on을 쓰고요. in the car 할 때는 in을 씁니다. 그러면 아니 애가 in, on, at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in, on, at이 애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왜 버스는 on을 쓰고 car는 in을 쓰느냐. 그런데 이 전치사마다 다 느낌과 뜻과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만 이 전치사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품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 가깝게 와서 이제 자신 있게 영어를 말할 때 뭉뚱그리지 않고 전치사를 확실히 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on the bus 할 때 on은요. 약간 탑승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in the car 이라고 할 때는 차 내부에 들어가는 in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만 들어도 on과 in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못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차차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게 제가 재미나고 또 실생활에 가깝게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전치사 지금부터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전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조사를 알면 좋다 그랬어요. 자, 영어는 팔품사, 국어는 구품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치사, 조사가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조사는 무엇이냐? 자, 조사를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체언, 명사 등에 붙어 돕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장을 만들었을 때 나는 어디에 간다라고 할 때 는이라든지 어디에 간다 할 때 에 같은 것이 조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영어의 전치사는 그러면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는 조금 더 전치사보다 좀 포괄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은는 이가를 이제 포함하는 게 조사고 영어에는 은는 이가를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치사는 자, 전, 앞전, 치는 둘치예요. 앞에 둔다. 그러면 전치사를 어디 앞에 두느냐? 자, 그것은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라는 품사 앞에 놓여지는 게 전치사고요. 그러면 이 명사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많죠, 그죠? 펜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벽도 있는데 그 앞에 놓여서 무엇을 나타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장소, 방향, 목적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명사라는 것이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어떤 방향에 어떤 수단의 이용이 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전치사이고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사인데 조사는 조금 더 큰 개념이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입니다. 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겁니다. at home 할 때 home이 명사라면 at이라는 전치사가 home at이 아니라 at home이 되는 것처럼 앞에 쓰여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라고 할 때 애 집이 아니라 집에라고 하니까 명사 뒤에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능은 무엇이었냐? 전치사는 관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명사와 전치사의 어떤 이 명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시간, 장소, 수단, 방법 등등이라는 것이고 조사는 아까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그랬죠. 은는이가라든지 약간 수사적인 숫자, 첫째, 둘째 이런 개념까지 포함하는 게 좀 조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모호하고 뭉뚱그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는 단어로 구별을 해요. at, in, on, under 이런 것들이 단어로 구별이 되고요. 이제 전치사는 명사 앞에만 붙는데 이제 조사는 체언 앞에 붙는데 체언이 명사, 대명사, 수사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in the bag 할 때 이 in이 전치사가 되겠고 조사에서는 가방에에서 에에 해당되는 것이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의 개수는 굉장히 많아요. 100개 이상이에요. 또 쪼개고 나눠보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의 조사는 좀 20개 정도 좀 적은 편에 속하고요. 자, 뜻 차이는 이제 전치사를 at을 쓰냐, in을 쓰냐, on을 쓰냐.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뜻은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에서는 한글에서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전치사와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전치사의 필요성, 왜 전치사를 쓰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자, 전치사가 필요한 이유는
행동의 배경, 위치, 시간, 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필수 요소다. 그러니까 이 명사 앞에 붙어서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 명사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두는지 그런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전치사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I arrived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는 도착했다라는 뜻인데 I arrived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언제 도착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도착했는지, 몇 시에 도착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품사가 바로 전치사라는 품사고요. I arrived. 그래서 이제 정보를 하나하나 더 추가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I arrived. 자, 장소를 먼저 표현하려면 the park 하면 I arrived the park 하면 난 도착한다 공원 이런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에라고 하기 위해서 쓰는 우리가 전치사가 at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시에 도착했는가? I arrived at 3 p.m. 이라고 하면 오후 3시에 도착했다라고 할 때 여기에 at이 쓰이지만 at the park의 at은 장소를 설명을 해주는 거고 at 3 p.m.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at 그러니까 같은 at이라도 다른 뉘앙스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뭘 타고 왔느냐? by taxi 할 때 택시 하나만 던지면 정보가 전달이 되거나 문장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by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면 택시를 타고 택시에 의해서 택시가 바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사의 앞에 붙어서 정보를 더해주고 더해주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전치사의 개념에 조금 더 한 발짝 더 오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치사가 나타내는 것들은 무엇이냐? 전치사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전치사가 뭘 나타내는 거지? 분명히 수업은 들었는데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전치사가 나타내는 것들을 이렇게 재미난 말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산시장 가보셨죠? 수산시장의 줄임말 수시장이라고 할게요. 수시장에서 물고기를 방목해보세요. 수시장 방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치사가 나올 때마다 전치사가 뭐였지? 전치사라는 물고기를 수시장에다가 방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딱 생각을 하시면서 수시장 방목이 어떤 앞글자인지 뭐의 앞글자인지를 생각하시면은 전치사가 이걸 나타내려고 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시장 방목에서 수는 뭐냐면요. 수단입니다. 그리고 시는 시간이에요. 전치사가 수단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장은 뭘까요? 당연히 장소겠죠. 그죠? 시간, 장소. 그 다음에 방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방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방향, 방법을 나타내는 게 뭐다? 전치사다. 그럼 목은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나 장소, 방법, 방향, 목적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품사가 바로 전치사다. 그러니까 명사 앞에 붙이면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I arrived에다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쓰게 되면 정보를 조금씩 더해서 뭘 나타낼 수 있다? 수단, 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전치사다. 미로처럼 복잡한 전치사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미로에 들어가게 되면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냥 느끼시고 이거는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분석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시고 입장권 끊으신 다음에 이제 저랑 놀이공원에 떠날 준비 되셨죠? 준비하시고 이제 전치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기본 개념은 갖췄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1화부터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See you later, alligator.